안녕하세요. 정보센터 989 김동수입니다. 정보센터 989 세종공론은 세종의 주요 이슈를 출연자가 브리핑하고 각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이견을 좁혀보는 공동체 공론이 장이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코너입니다. 우리 박희숙 세종시 홍보특보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도 새 꼭지고요. 네네. 네, 첫 번째로 최민우 시장님께서 이번에 그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를 강조한 확대 간부가 있었습니다. 네. 네, 먼저 이 확대 간부 주제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바로 어제 이제 주제로 했는데요. 연말연시가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약간의 들뜬 분위기를 주의하시는 그런 당부가 있었고,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울트라 세종이라는 그 가치 공유로 또 네.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우리 만들어 가자, 이제 이렇게 또 하셔서 재밌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민우 시장은 연말연시 사회적으로 들뜬 분위기에서 휩쓸리지 않게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히 지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어제 열린 확대 간부회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사회가 바로 서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네요. 그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모임도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렇겠네요. 이런 네, 데서 발언을 좀 신중하게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시장은 선거를 준비하던 시절에 후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주기 위해서 유혹에 맞서 견뎠던 경험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예. 후보 시절 후배 공무원에게 한 번도 전화를 해본 적이 없다. 네. 라고 하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그 가치를 누구보다도 의미 있게 지켜왔다라고 또 더불어서 말을 우리 했어요. 최 시장님은 네. 정치인보다는 행정가에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법률을 지키는 분.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도 같아요. 또 최 시장은 이제는 깨끗한 선거를 넘어서 고급 선거로 나가야 된다면서 정치 관련 현수막도 앞으로 개정될 법률과 조례에 맞춰서 시민의 입장에 서갖고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을 또 더불어서 강조하셨네요. 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연말연시가 돌아오기 때문에 또 이 현수막은 네. 그 정치 현수막이라고 그 우측 하단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그거 써야 그 됩니다. 불법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고발 대상인데 고발은 실제로 잘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선거 정치에 관련된 거는 좀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들뜬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의미고요. 다른 자치단체를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울트라 세종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네. 예, 울트라 세종 되게 재밌고 강조가 되는데 그 내년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과장과 국장 간부들이 직접 소관부서 업무 혁신을 고민하고 낭비적 일을 줄여서라도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따라서 이제 최 시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네. 요즘 옳고 그름은 논외로 하더라도 인구 면에서 소수이지만 이를 악물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스라엘의 정신이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 인구는 적지만 행정 수준은 밀리지 않는 근데 그거는 세종시와 닮았다. 좀 네. 하마스하고 예. 이스라엘하고 따지면 이스라엘 숫자는 더 많은데 이슬람 계통에서의 그 숫자가 적을 뿐인 거죠. 이스라엘 정신이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 적다라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세종시와 닮은 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를 하면서 비교를 하셨나 봐요. 예, 네, 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뜻은 전달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친밀 시장은 우리 직원들이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고자 하는 울트라 세종의 의미를 같이 공유했고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일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이 각오에 동참해
동참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을 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울트라 세종은 최근에 뭐 오늘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오늘. 근데 이렇게 또 만들어 나가잖아요. 창의력이잖아요. 우리 시장님의 그 행정을 이끌어가는 그 그래요? 과정에서의 이제 저는 비유를 좀 한 건데,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좀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 재밌는 표현인데요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좋아요. 울트라 네. 세종.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나 국정 운영의 중추도시 세종시의 공무원으로서 선거 분위기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울트라 세종이라는 목표를 향해 같이 나가자라고 네. 강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또 우리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시천본부에서 또 나온 문제인데요. 시정 사기 공약 점검 이렇게 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 배심원단들의 그 활동이 게시가 됐네요. 그 무작위로 추첨이 돼서 한 50명이 선발된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자, 시민이 직접 세종시정 사기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시민 배심원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시정 사기 공약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한 시민 배심원단을 위촉했고요.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 배심원단들은 시민 50명으로 구성됐고요. 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나이를 보니까 만 18세 이상부터네요. 세종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천 방식을 통해 선발했는데요. 앞으로 시정 사기 공약 사업의 이행 현황을 직접 평가하고 조정 필요한 사항을 심의해서 공약 이행의 신뢰성과 민주성을 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배심원단도 예. 무작위도 좋은데 소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성별, 나이별 이런 걸 좀 배려하는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겠죠. 뭐 예. 어떤 그동안에 항상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편중되어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배격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좋으신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네, 됩니다. 예. 좀 그럴 어떤 것 내용들이 같으네요. 있었나요? 예. 네, 그래서 시민 배심원단은 향후 활동을 통해서 공약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안건과 예. 설명도 했고요. 분임 및 전체 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시정 사기 공약 이행 계획을 활약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답니다. 예. 이날 위촉식에 이어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첫 번째는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 배심원에 대한 교육이 있었네요. 예. 그리고 분임 구성과 또 여러 가지 토의 등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이번 배심 원단들은 운영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시정이 적극 반영하고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고요. 지난 22년 8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22년 매니페스토 지방선거 부문 약속 대상 은 선거 공보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의 최우상을 우리 세종시가 수상한 바가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정 사기 공약 점검을 마치고요. 끝으로 요즘 뭐 뉴스에서도 한참 나오는 이야기지만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세종시장님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히셨어요? 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서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애매하네요. 글쎄요, 좀 약간 뭔 말인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점점점 하셨고요. 수도권 내에서 인접한 자치단체나 또 그간의 생활 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인데 서울과 김포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셨고 따라서 인구 소멸과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예전의 행정구역만으로는 합리적인 행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미시적으로 서울과 김포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더 거국적으로 전국의 불합리한 경계 조정 따라서 내지는 메가시티라는 광역 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또 대국적으로 어떤 행정구역
과 그 조정하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의 통폐합 문제를 국정혁신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계약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세종시 시장님께서는 이번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그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돼서 뭐 지금 전국이 아주 들썩들썩합니다. 네. 근데 지금 밝혔어요. 그 충남도지사인 김태흠 지사는 반대한다 이렇게 명쾌하게 했어요. 네. 그리고 충남권에서는 우리 정말 예. 최민호 시장님은 반대인지 아닌지 일부에서는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비판을 좀 하는 기사들이 좀 나왔었고, 네, 그래서 우리 또 이장호 시장은 그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 아니 말은 했죠. 뭐냐면은 경기도의 네. 북도하고 경기 남도가 갈라지면서 네. 김포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선택권을 김포에 줬는데 네. 우리는 서울로 가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경기도 네. 북도도 아니고 남도도 아닌 서울로 가겠다. 뭐 이런 측면을 한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지금 이런 네, 게 그래서 막 생겼어요. 그 지금. 시작을 한 거가 경기도지사인 민주당 출신 경기도지사가 일을 만들어버린 거다. 김동완. 뭐 이렇게 이장호 시장께서는 좀 더 영리하게 이렇게 그 야당을 비판하면서 현 체제에 발생된 논란이 야당에 있는 것으로 들렸어요. 우리 최민호 시장님은 누구한테 돌리지도 않고 지금 현재 메가시티를 해게. 근데 예. 지금 충남북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 메가시티 얘기가 더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전시장 이장우 시장은 세종하고 대전하고 먼저 합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각 뭐 대전 충남 입장은 그렇겠지만 우리 세종시는 또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될 뭐가 지금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또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는 있을 겁니다. 상황을 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메가시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메가시티로도 움직이려고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편입 추진에 관련된 것이 막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 예. 입장은 예, 이렇게 하고 계신다. 근데 공무원들이나 뭐라고 해야 되나 공무원들이나 선출직 이게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있는데 그 줄이지 않고 좀 더 큰 사이즈의 도시가 될 필요가 있고 경쟁력을 갖출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여기까지 마칠까요? 네. 네, 이렇게 세 수고하셨습니다. 곡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안치환이 사람이 그럼에도. 꽃보다 아름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안치환 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으면서 네.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려두었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산이 되어 내 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람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기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내 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람 예,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듣고 왔습니다. 이어지는 코너 우리 이세종 경제 권호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가 꺼진 것 같아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몸은 상태는 괜찮으세요? 네, 요즘 뭐 한절기고 또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우리 세종 FM 시청자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우리 조관식 박사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관식입니다. 네, 먼저 우리 본부장님 뭐 뉴스 어떤 것 지금 이제 있나요? 사실은 이번 주 오늘 이 네. 자리에 이제 세종 갑구에 을구에 출마하실 예. 전 시의장했던 서금택 의장님을 사실 이제 모시려고 했는데 예.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 사실 이제 오늘 못 모시게 되는데 다음 주에 또 뭐 모시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종시 조례 예.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가지고서 이제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제 세종시 시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예, 20명 예. 되시는데 그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뭐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발의도 한 것도 있고 발의를 좀 못한 것도 있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자료를 저희가 입수해서 네. 조례 자료를 입수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네. 기사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그 네. 몇 가지 사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내용들을 좀 서로 지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용은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단독 보도한 건데요. 세종시 조례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 김현미 의원의 네. 세종 공무원과 가족, 부모, 처 장례비 지원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연미전 의원이 발의한 세종 호수공원 소녀상 예. 세종시 예산으로 관리하라라는 그 내용으로 가지고 또 이제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인호 예. 시의원님이 세종시 의회 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후생복지 적용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세 가지를 가지고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세종시 조례 어떻게 보십니까?에서 김현미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이제 공무원과 공무원 원래 조례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예. 사망했을 때 장례비 지원을 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김현미 의원이 일부 조례안을 개정해서 말한 거는 뭐냐면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또 부모, 장인, 장모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를 해서 사실은 찬반 논란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시의원이 공무원의 복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복지에 예, 해당되는 예. 건데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노사 합의 사항들이고 그때 시의원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될 대상인가 우리 조 박사님 국회 행정직으로 근무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글쎄요. 왜 헛웃음을 가짜는 헛웃음을 어떻습니까? 뭐 유구무원이네요. 유구무원이에요. 아니 근데 네. 재미난 거는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의원이 예.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좋은 취지 같잖아요. 나뿐이 아니라 자녀, 배우, 장인장모까지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근데 현실은 공무원들이 일반인 우리 시민들보다 처우가 좋다고 좋은 직장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있는데 또 아니, 거기다가 더해준다. 그러니까 상조에도 있고 다 그런데 예. 왜 의원님이 괜히 나서서 우리는 원치 않은데 김현미 해줬냐 의원이 이거예요. 아파트 연합회 회장하셨던 분이죠? 그렇죠. 주민자치에 대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공무원들 뭐 전체는 아니지만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저희들은 원하지 않아요. 왜 상조회가 잘 돼 있대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요. 예. 근데 굳이 선심성 아니냐. 근데 굳이 이거를 조례를 근데 안 줄 필요가 있냐. 물어봤어요? 김현미 의원한테 취지가 뭔지? 김현미 의원은 나한테는 뭐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전화가 안 와서 사실은 기사를 썼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매체력이 없나 보네. 그게 아니라 이제 한번 이제 어떤 행사장에 만났는데 네. 어떤 지금 찬반 논란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지금 전화를 해볼까? 전화를 해도 되고 아니면 네. 한 번 더 뭐 이 자리에 모셔도 좋고 아직은 회기 중이라 네. 회기가 끝나고 나서 아직 지금 그러니까 진이가 왜 이분이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생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그렇겠죠. 근데 왜 그랬는지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우리 세종 FM 이 자리에서 네.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국힘에는 이제 어떤 조례 발의나 이런 거를 갖다가 연말에 네. 정산을 해서 의원들을 점수를 가지고 그런 게 그렇죠. 없는데 민주당은 민주당은 당내에서 평가가 없다. 정량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가할까요? 그래서 다시 그런 것도 뭐 우리 조 박사님 계시지만 그런 것도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면밀히 여기 분석하고 900 뭐 1인당 400만 원 가량 준다는데 그렇죠. 큰 돈이에요. 예. 예. 그렇게까지 이제 들어간다는 그 조례인데 예. 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찬반이 좀 많고 기회가 된다면 또 우리 김현미 의원님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우리 또 조 박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또 명쾌한 뭐 어떤 해명이라든지 답변을 좀 김현미 듣는 것도 의원이 아파트 연합회 회장하신 분이 아닌데.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거는 예. 여미전 의원이 예. 세종 호수공원 내 소녀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세종시 예산으로 관리하자 이런 조례를 또 만들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취재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였냐? 세종 호수공원에 설치한 소녀상이 사실은 세종 호수마 공원에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요. 네네. 뭐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고. 근데 그 소녀상이 동상이잖아요. 예. 동상 위에다가 이제 일부 뭐 시민인지 단체인지 모르지만 이제 망토, 또 모자, 목도리 이런 거를 이렇게 씌웠어요, 사실은. 예.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추모하기 위해 생각했죠. 근데 어떤 다른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예리한 흉기로 예. 목도리하고 망토를 훼손을 시켰어요, 일부를.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노한 시민들이죠. 이 일을 많이 제기했죠. 그래서 예. 우리 여미전 의원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예. 그 조례가 뭐라 그럴까 동상이 아닌 망토나
모자는 원래 소모품이잖아요. 예. 또 벗겨도 되고 또 쓰여도 되는데 그게 좀 뭐 손상이 입었다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 조례 내용을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호수공원에 있으니까 그 공원과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네. 당연히 거기 뭐 동상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동상하고 같은 어떤 그런. 근데 그 거기에다가 CCTV를 별도로 예. 두 개를 설치해요.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또 공무원들을 통해서 한 달에 2번씩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뭐 그 관리 대장도 쓰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다른 단체나 일부 시민들이 좀 반발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굳이 동상이 소녀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종시 호수공원이나 많이 있잖아. 아파트 단지에도 있고. 예. 근데 그거를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걸 해느냐.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찬반은 논란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조례는 뭐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아직 취재는 안 해봤는데 어떤 사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한일 관계에서 소녀상이 나타난 거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문제 때문에 그 배상이나 기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소녀상이 등장을 한 건데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 홀로 서 있는 마음을 갖다가 모자도 씌워지고 그랬는데 그걸 그 마음의 상처를 준 거죠. 우리가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시가 이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달고 돈을 예산을 들인다. 과도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정치적 합의도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저는 그래요. 뭐 무엇이 옳다의 그 관점을 떠나서 시민들의 마음들이 모여지는 과정들이 있다. 근데 여기에 너무 쟁점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는 그거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예.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세종에서는 그 목소리는 좀 작은 것 같아요. 근데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아니 근데 네. 사실은 저희가 취재하면서 참 세종시 시민이 대단하다 이런 걸 느낀 건 뭐냐면 취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나 시민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8천만 원이라는 기금을 조성을 해요. 예. 네? 그 기금을 조성해서 사실은 소녀상이나 거기에 대한 부대의 시설들을 시민들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예. 사실은 너무 참 세종 시민들이나 그거를 만든 단체들이 참 대단하다. 그리고 너무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은 돼요. 거기까지는 과정은. 예. 근데 그 과정까지는 참 괜찮아 보이는데 그 과정을 가지고 의회 조례까지 발의한다는 거는 좀 과도하지 않느냐. 기자 입장에서 좀 과도해 보인다. 예, 예. 예. 근데 그 단계까지는 참 우리 세종 시민들이 대단하다. 그 저기 전화 갈지 몰라요. 이거 듣고서 그 항의 전화도 갈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십시오. 이건 뭐 하여튼 뭐 근데 이거는 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노코멘트. 전화 안 받겠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또 이제 한 가지 정정해야 예, 될 게 아까 김인미 의원이 예, 예. 아파트 연합회 회장 하셨다 근데 그거 아니고 김현미 의원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 소속 의원이시기도 하고 우리 강준현 의원실에서 비서를 비서로, 지내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좀 정정합니다. 예.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세종 조례 어떻게 보십니까? 세 번째는 이제 유인호 우리 세종시 의원님이 이제 그 발의한 운영위원장이죠 지금? 운영이 예.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시의회 내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환경미화원도 여러 가지 했던잖아요. 있을 테고 또 뭐 사무 거기 보시는 분들, 뭐 보조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뭐 있고 여튼 뭐 그 도우미라고 해야 되나?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네, 예. 뭐 그렇게 자원 그쪽 시에서 일하시는 그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은 그렇죠. 되게 많아요. 많죠. 예. 기자들도 있잖아요. 기자 빼고 기자는 항상 어디 가면 예. 후생 복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예. 근데 그 아닌 분들도 이제 후생 복지를 적용했어요. 네. 공무원하고 같은 그런 거로다가 해서 그러다 보니까 왜 이제 의원들이 의회 사무실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 식구 이렇게 한테 복지를 좀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주는 건데 사실은 이제 공무원 그 안 속에 교육청이나 시청 옆에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같이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같이 뭐 아까 뭐 청수 미양이라든지 우리가 그 저기가 있어요. 일반 근로 기업에서는 동일 직군에 대한 동일 처우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 창구에 앉아서 일하는 친구가 한 분은 옛날에는 계약직이고 한 분은 정규직으로 돼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싹 다 바뀌었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동일 직군에 대해 동일 임금 지급되도록 법이 이렇게 돼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근데도 이제 뭐 임금에 관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 그 처우 직책 조건도 자체가 예. 이제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구분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공무원과 똑같은 후생복지를 해야 된다. 예. 이제 그 발의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더 많죠 인원이. 예. 그분들은 뭐냐 이거야. 이왕에 하려면 다 같이 하든지 뭐 산학기간까지 다 해주든지. 또 그래서 그것도 찬반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왜 시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일반 시민들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처럼 후생복지 적용을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상황을. 예. 그래서 굳이 조례까지 발의해서 했느냐. 조례 발의를 안 해도 예. 그 이상의 대우를 의회에서 해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일반 처우에 직종이 대해서는 사실은 원래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들 마찬가지로 임용 절차라든지 거기에다가 그렇죠. 하게끔 돼 예. 있는 건데 조례로 한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조례 발의가 좀 그러네요. 다른 조례들을 잘하는 것들이 또 있으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번에 이제 데이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내가 몇 개월 전에 한 2달 전에 발의를 하려고 했던 조례안을 제가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요. 예. 세종시에서 올해 이제 92개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뭐 집행부인 시청이나 뭐 교육청에서 또 제안한 것도 있고 또 의원님들 중에서 발의한 게 한 80개가 돼요. 지금은 어쨌든 오늘 지금 조례 얘기하신 건 좀 어이없다 이 얘기시네요. 글쎄 제가 시의원이 해야 될 일이냐 이 얘기네요.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고 예. 찬반 논란이 있다. 찬반 논란이 있다. 네, 그래서 빗게 가시네. 아니 그건 아니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이제 세종 FM 가족들 또 시민들이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줄 필요는 있네요. 그렇죠. 예, 그걸 합의가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필요하죠. 건데 예. 제가 뭐 결정을 하거나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하기는 네, 기자로서 적당하지 않다. 기자로서 의구점만 제시한다. 조금 약간 그렇죠. 비겁한데. 적절하지 않죠. 그거는 왜냐하면 세계 조례에 대해서 왜냐하면 얘기했어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기자가 시각이 있어야지 그냥. 시각은 분명히 있죠. 던져놓고서 있는데 시각은 왜 얘기 안 분명히 해요? 있는데 그걸 제가 제 책임을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니 본인 시각으로 보는 거지 기자를. 아니, 본인 시각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시민들이 판단해 주길 바라는 거지. 제가 볼 땐 약간 비겁해요. 갑자기 또 비겁한 남자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세종 FM을 통해서 네. 시민과 우리 세종 FM 가족들한테 사실 좋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공론을 통해서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뭐 의원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관점에 의해서 입법을 조례를 발의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옳은 건지 아닌지는 시민들과 서로 이렇게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고 합의되어지는 과정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저희도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남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죠. 시간이 이제 허락해 준다면 네, 우리가 네. 우리 세종 FM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나 또 시민들한테 한번 저희가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그 김현미 의원하고 유인호 의원, 우리 여미전 의원 이야기 좀 한번 더 들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혹시라도 네. 물어보면 이게 전화로 해서 보이스를 녹음해서 가져오세요. 한번 여기서 들려줘도 되니까. 근데 이제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좀 부담스러워요? 아니 부담이 아니라 좀 너무 낮춰서 말씀드릴 것 같아서 이쪽으로 출연시키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예, 그래 보죠. 예, 예, 그래서 섭외 부탁드립니다. 알겠어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그 이세종 경제 권호주 본부장님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좀 한 가지 네. 지난번 우리 기자실에서 네네.
우리 최민호 시장님 브리핑 있었는데 예, 예. 분위기 어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도 갔다 오시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김포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춘희 전 시장이 했던 오랜 기간 했었잖아요, 시정을. 그래서 사실은 은근히 우리 이제 뭐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비교를 좀 해요. 비교가 되지요. 네, 그리고 뭐 수년간 지켜봤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는데 우리 이제 뭐 최민호 시장님 같은 경우는 보면 자기가 자아자찬을 좀 많이 한다. 예? 제가 보니까 전에도 자화자찬은 다 했어요. 하긴 했는데 좀 심한 것 같지 않느냐. 심한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어떤 여기서는 확실하게 얘기하네. 예? 예? 아, 여기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해.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공인이고 또 예. 이제 우리 이제 검증된. 표류자 당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 대해서.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우리 조 박사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요즘 우리나라 전체에 그 이슈가 돼 있죠. 그 메가시티 부분. 메가시티가 아니고 김포, 서울 편이 네. 뭐 이거죠 뭐. 네, 그렇죠. 예.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권 기자님께서? 옆으로 돌려요. 저는 그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어저께 그저께 이제 최민호 시장 브리핑 때 예. 모 기자가 그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는데 저는 최민호 시장님 입장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꼭 김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전국적으로 통폐합을 해야 된다. 또 서울시로 다 단일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제 시대인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 예. 또 아니면 군 단위들 그럼 네? 둘로 나눌까요? 그 서울 인근 수도권은 서울시로, 나머지는 세종시로. 사실 서울시에 편입되면 그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세종시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예를 잠깐만, 들어서 너무 오래 조 박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니 말씀하세요. 뭐냐면 지금 이제 면지역은 인구가 작잖아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할 때도 보면 인구 소멸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사실은 세종시부터 예. 통폐합을 해야 된다. 예. 세종시부터. 그래서 읍면 지역 있잖아요. 예. 동지역과 같이 아싸리 통합을 하는 게 어떤가. 예. 뭐 그런 생각 좀 들고 만약에 동지역하고는 아직 이제 2030년까지 우리 행복도시가 이제 특별법으로 돼 있으니까 안 되지만 아니면 면지역이라도 통합을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세종시부터. 예, 인구가 줄어드니까 예, 그리고 행정구역 재편을 좀 했으면 사실은 좋겠다. 어차피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선거를 많이 치르잖아요.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그래서 그런 걸 봐서라도 세종시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면지역, 읍면 지역을 통폐합을 하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 조 네, 좋은 박사님은 생각이세요. 근데 이제 이 메가시티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000만 이상의 인구를 지칭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비록 뭐 행정 권역은 서로 틀리더라도 뭐 일상생활이라든가 경제를 같이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데 지금 서울에서 김포 통합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것은 서울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점점 줄었어요. 옛날에는 제일 많은 인구를 자랑했습니다만 지금은 940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오히려 늘어서 1,400만 가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메가시티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론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메가시티로 가는 것이 그 추세예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벌써 6년 전에 그랑파리라고 해서 파리하고 그 일드 프랑스 주들을 갖다 통합하는 그런 그 플랜을 짜가지고 이미 그 진행을 했고요. 예. 또 영국도 대런던 그 프로젝트 그 플랜을 짜서 이미 진행을 했죠. 그런 예. 면으로 보면 어찌 보면 그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MB 정부 때 내 권역으로 이게 통합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 예. 네, 전체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영혼함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하나의 그 이 생활권에서 영혼함이 이렇게 갈등이 심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그런 통합을 통해서 없앨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4개 권역으로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행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를 한번 다시 판을 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논의가 나왔을 때 뭔가를 변화를 한번 주는 것도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뭐 이장우 대전시장께서 세종하고 충남 전체를 한번 묶는 곳이 어떠냐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데요. 먼저 세종하고 대전하고 네. 합시다. 뭐 네, 이렇게 네 그런 했어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세종시라는 그 특별자치시라는 그 상징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네. 합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 공주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그 편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공주분들 같은 경우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제는 세종시 편입하는 거를 좋아하죠. 당연히 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네. 그런 맥으로 보면 세종시가 중심축으로 돼서 통합을 한번 시도할 필요는 있겠다. 대전이 아닌 세종이 중심이 되는 그런 통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조금 전에 뭐 우리 그 권 기자께서도 그 읍면동 통합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작은 나라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세계 속의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위상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면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전체를 한번 메가시티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이장우 대전시장이 예. 시장님께서 그냥 세종 대전 통합도 있지만 그냥 충청권 충북, 충남, 세종, 대전 다 4개가 통폐합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너무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정원수도 좀 줄이고 어떻게 보면 왜 국회의원 정원수를 줄여요? 충청권은 늘려야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충청권뿐이 아니라 충청권 국회의원이 아니고 다른 데 지역을 줄여야지. 사실 뭐 국회의원들이 대우를 잘 못 받고 또 시민들이 국회의원 분들한테 높은 점수를 못 주잖아요. 왜냐하면 아 그래도 숫자를 줄이면 안 돼요. 안 돼요? 정치력이 떨어져서 안 돼요. 충청은 더 늘려야 돼요. 뭐 충청도만 내리고 다른 데는 좀 줄이든지 네, 하여튼간 그건 좋아요. 뭐 통폐합을 좀 해서 뭐 국회의원 수뿐이 아니라 사실 어떤 데는 그 어느 지역에 군 같은 경우 2만 3만 원 정도 인구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뭐 군수, 경찰서장, 우체국장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우리 이제 아파트 어떤 인구의 동 하나 보면 조그만 동도 4만, 6만도 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변했다 그러는데 그런 여러 거를 가지 또 그걸 빼면은 참 난감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아니 그래서 내 고향도 언젠가는 없어져요.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변하듯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거를 그냥 뭐 정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 계속 권보부장님 오늘은 소수 의견으로 아니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부분 아마 국민들이 다 원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2004년에 한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그 전국구 소위 비례대표는 없애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왜요? 하더라도 47석이 줄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비례대표라는 것이 직능대표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들을 뽑았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 의정활동한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지역구에서 나오신 분이나 비례대표로 올라오신 분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크다란 그 메리트가 없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달라라는 그거에도 우리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 비례대표만 없애도 상당히 그 국민들로부터 공감대 형성이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도 이렇게 정치에 등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뽑았다고 하죠. 그러나 실제로 의정 활동을 제가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뛰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같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거기 이제 운전기사부터 보좌관, 비서관들 해서 총 9명 이렇게 팀원이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지금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문 인력들을 그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을
또 활용해서 하는 게 좀 어떻냐. 꼭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자기가 한 부서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부서에서 이제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할 수가 있잖아요. 돌려가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자기 지인들이나 뭐 보좌관, 뭐 비서관 그런 분들이를 좀 그때 전문가들을 자기가 채용을 해서 아니면 뭐 봉사자로서 아니면 어떤 그 자문위원으로서 해서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좀 역량을 좀 더 옆으로 좀 많이 높여야지. 나갔어요. 우리 김포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숫자 얘기가 나와버려가지고. 갑자기 또 국회의원 얘기 어쨌든 나오니까 뭐 우리 조 박사님 좀 더 설득력 있습니다. 프랑스 얘기를 들기도 하고 네, 숫자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사람들한테 호소력은 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현수막 얘기 계속 했으니까 그렇고 그세 번째 세종시가 교부금 돈이 문제. 없어 내년도 예산을 지금 준다는- 세종시 같은 경우 한 6천억 정도 빚이 있다고 그러죠. 이제 예. 채권까지 발행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세종시가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1995년부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자치라는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자치라는 건 스스로 돈도 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네. 중앙정부에서 주는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영위하려고 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에 걸맞게 시에서 돈도 벌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금을 자발적으로 그렇죠. 자체적으로 벌 거둘 수 수 있는 있도록 폭을 더 넓혀줘야 그런 걸 된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교부금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2조 원을 받을 수 있는 걸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지금 그 강준현 의원께서 100분의 25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봐야 결국 돌아오는 돈은 1,200억에서 1,500억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부금 자체가 왜 우리가 특별 자치시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흔히 뭐 제주 특별자치도하고 자꾸들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제주 특별자치도는 우리처럼 똑같은데 왜 거기는 2억 가량 2조 원을 받는데 우리는 돈 1,200억밖에 못 받냐는 거죠. 결국은 네. 법 개정을 통해서 보통교부세의 3%를 명기화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게 2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 빚진 것들도 다 하루아침에 해결을 할 수 있을 테고 또 돈 없다 소리를 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국회의원이 나서서 해줘야 된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건 간단한 거예요. 그 저기 개정안 내에서 그 뭐 저 같은 경우는 5분도 안 걸리겠어요. 그 그거 간단한 걸 만들어내는데. 왜 안 할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제가 이제 몰라서. 국회에서 뭐 수십 년 이렇게 공직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세상사는요 아는 만큼 보이더라고요. 예, 결국은 힘이라는 것은 아는 데서 그러면은 나오거든요. 조 박사님이 네. 다음번에 네, 국회법 개정안을 하나를 들고 와 주세요. 그리고서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음. 그 안을 올려놓고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해보죠. 그래서 지금 그 시민들한테 그 서명을 지금 받고 있어요. 아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거를 해달라고.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어, 우리 조 박사님 SNS에서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프랑카드를 현수막을 잠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지금 그 오라리 비행장 이거 지금 활주로 모양만 바꾸잖아요. 그게 한 2,600억 들어가는데 그거는 중지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거는 세금 혈세를 갖다가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2조 원을 받자. 예. 그거를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을 그 현수막을 걸었더니요. 예. 하루 만에 다 띄었어요. 아 깜보는 거네 조 박사님. 그러니까 현수막. 결국은 뭐냐면요. 이게 무지의 소치다. 예. 무슨 얘기냐? 지금 5개 광고물법에 의해서 불법 현수막으로 그냥 그 처리를 했어요. 근데요, 이 선출직에 나가는 사람들은 선거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선거법이 5개 광고물법보다 상위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도 그거 불구하고 붙여놔야죠. 이게 네. 선거물에 의해서. 예,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해야 되는데 행안부 지침을 받고 공무원들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지침을 치면은 그 상위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셔야 거죠.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잠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제 우리 10초만 세종, 얘기하세요. 예, 세종시 이제 예산이 요번에 한 뭐 900억 이상 감소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뭐 3%대에서 4%, 5%까지 세수가 감소가 돼요. 근데 세종시 빚이 도대체 얼마냐? 빚이 뭐 중요해요? 망하지 않으면 빚은 계속 빌릴 수 있으면 아니, 좋은 근데 거 아닌가요? 빚이 또 얼마나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되는지. 돈 준다는데 뭐 빚져서 가져오면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책임질 사람들은 시장이 책임져야지 왜 시민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그 고통이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니까 예,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관식 박사님이 신청한 해뜰날 네. 성대관 노래 들으면서 우리 조 박사님에게도 해가 뜨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로웠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로웠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